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거리 인사동.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각종 프랜차이즈 매장들과 값싼 중국산 기념품들이 들어오면서 인사 전통문화거리가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사동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사 전통문화보존의 정용호 회장을 만나봅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취재 때 만나 뵙고 두 번째 뵙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사전통문화보존회 회장 정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인사동 박람회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좀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동 박람회 어떤 축제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전통문화보존회는 1987년부터 인사문화축제라는 행사를 30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행사에 문화적 의미를 좀 더 가미하자. 그래서 좀 강조해서 인사동 박람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인사동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의 축제와 조금 다르게 인사동의 171곳의 상인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어요. 90여 곳의 화랑과 고미술 그리고 81곳의 타업종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인사동의 어려운 현실을 같이 개척해 나가자 해가지고 단결하고 그리고 뭉쳤다는 점, 그런 점이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취재 왔을 때 도슨트 투어를 직접 봤었는데 같이 오셨던 분들, 그러니까 도슨트를 체험하셨던 분들한테 어떠셨냐고 여쭤봤더니 좋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런 행사들을 좀 열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금년은 1회차고 7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이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점이 많은데 내년에 더욱더 보강을 해서 더 훌륭하게 할 생각입니다. 또 도슨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슨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신 거예요? 우리 직원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은 시에서 나오는 문화해설사 도슨트 투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투어를 본을 따서 그러면 그 유적지 투어 말고 우리 갤러리와 고미술의 상점들, 가게들을 투어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되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점이 이 도슨트 분들이 전문 도슨트가 아니고 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부족한 예산 관계로 이렇게 전문적인 이렇게 그런 분들을 모시기는 조금 그랬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우리가 공고를 했죠.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죠. 네. 지금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이제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선정된 지가 지났는데, 그런데 그 문화지구 속에 있는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좀 잘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프랜차이즈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전통 이런 그 상가들이 아닌 뭐 중국산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속에서도 막 그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2002년도에 이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지정을 할 때는 우리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훌륭한 뜻과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그게 펼쳐져 오는 왔죠. 지금까지 15년이 흘러온 오늘 인사동의 바깥 모습을 보면 그때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그러니 결국은 인사동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좋았는데 그 취지를 잘 뒷받침해서 꾸준히 정책들이 후속 대책이 꾸준히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점이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방치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금 그런 감도 조금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시에서 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사동 본 메인길에는 5대 전통업종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게 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라는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강제성이었고 아직까지 실천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종로구청에서도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사동 박람회 앞으로 또 어떻게 계속 꾸며가실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단기적 목표로는 2년 뒤 2019년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뒤를 바라보면 10년 뒤에는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인사동 박람회를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세계적 국제 엑스포로 키워나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인사동 박람회도 박람회지만 또 인사동에 대한 발전도 신경을 쓰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동도 앞으로 또 어떻게 좀 꾸며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남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러하다. 인사동도 그렇습니다. 53,000평이 되는 이 넓은 공간을 구석구석 골목곳을 찾아보시면 훌륭한 고미술과 갤러리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장인들이 너무 많고 우리 전통 문화와 그리고 현대 예술 작품을 보고 감상하고 만지고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사동이고 그것이 바로 인사동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대들의 훌륭한 골동품과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현대 작품들을 보고 감상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찻집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힐링이 되는 곳, 그런 인사동이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회장님 앞으로도 좀 사랑스럽고 예쁜 인사동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